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쉐어드 IT 라이브 5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랜섬웨어 100% 복구 보장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RR4400 재해복구 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동영상의 제품을 오늘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중간에 데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아이비인포텍의 윤주병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인포텍의 윤주병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비인포텍이 어떤 회사인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기업 서버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네. HA 그리고 DR 그리고 백업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구축을 비즈니스하고 있고요. 백업 전문 회사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최초에는 저희 프리세일즈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백업 관제 서비스라는 걸 서비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최초. 네. 자부심 있게 쓰시겠어요. 약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네. 약간 기억이 흐릿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 스냅샷 그리고 도커 그리고 시스템 이미지 백업 솔루션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재해복구 솔루션을 가지고 많은 고객사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제조, 공공 서비스 약 한 100여 군데의 고객사를 재해복구 솔루션으로 유지보수를 함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재해복구에 관심이 많으셨거나 재해복구가 필요한데 너무 비싸, 할 것도 너무 많아, 갖춰야 될 것도 너무 복잡해 라고 그럼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방송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복구 솔루션에 대한 장단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재해복구 솔루션 중에 특히 백업 솔루션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가 백업 솔루션을 어떤 걸 사야 될까? 데이터 백업이야? 아니면 이미지 백업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택 가이드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 그리고 저희 제품을 활용한 재해복구 시나리오를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랜섬에 대한 피해 사례를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신 랜섬웨어에 대한 기본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랜섬웨어 너무 많이 뭔지는. 이제 저희가 사골 끓여 먹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이런 랜섬웨어 자체가 기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 그리고 서버를 대상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폐쇄망 생산 라인에서도 최근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사분들이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대응 방법이 무엇이 있어? 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이제 백업 벤더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백업 321 룰이라는 것이죠.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복습하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중요 데이터는 원본 1개와 그리고 2개의 백업본
포함해서 총 3개를 보관을 해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2개의 백업본은 각각의 다른 저장 매체에 보관을 하라는 것이고 그중 1개는 현재 온사이트가 아닌 오프사이트, 즉 원거리에 보관을 해서 현재 사이트가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보루로 갖고 있어라라는 부분이죠. 이 오프사이트로 요즘에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봤을 때 저는 클라우드로 많이 이 오프사이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중소기업 SMB 쪽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는 않으세요. 왜 안 할까요? 비용도 저렴하다고 하던데. 첫 번째로는 그 방법론 자체를 모르는 고객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달 지출되는 비용 자체가 한 번에 구매를 하는 솔루션 비용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 원타임으로 한 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어떤 부분이 나을지는 선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백업 3일 룰을 잘 적용을 하면은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룰을 다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랜섬웨어 피해 입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3, 2, 1 룰 자체를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 비용이 생각해보면 2개를 하고 2개를 따로 하고 하나는 저기로 넘기자. 그러면 그 비용조차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이 룰을 완전히 적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겠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해복구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 자체는 어떠한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서비스가 기동 가능한 원상태로 되돌리는 모든 행위 자체를 저희가 재해복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재해복구를 재해복구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크게 4가지 솔루션을 좀 들 수가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 백업 솔루션입니다. 이 데이터 백업 솔루션 자체는 재해복구 솔루션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백업 방법 그리고 다양한 복구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죠. 대부분 데이터 백업은 솔루션을 쓰던 안 쓰던 하고 계시겠죠? 그럼요. 수동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솔루션을 쓰던 무조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설마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려나? 그러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백업을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 원본 데이터를 백업 서버넷 또는 다른 저장 매체로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1단위 또는 시점 단위로 사본을 생성하고 원하는 단위, 즉 데이터 단위라고 얘기하면 뭐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단위로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백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주마다 꼭 1회씩 풀 백업을 하는 룰이 있어요. 요즘엔 뭐 증분 백업 한다면서요? 네, 그래도 데이터 백업 룰 자체는 증분 백업 자체가 많이 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증분 백업이 365일이고 그다음에 풀 백업이 하나가 있다. 근데 중간에 200일자 중간 하나가 깨졌다라고 하면 전 단계로 복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불안해서라도 풀 백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마다 1회씩 하고 있는데 그게 데이터 자체가 10테라, 20테라가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이제 많이 생기시는 거죠. 1년 정도 지나면 데이터 쌓인 게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아까 복구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시스템 전체가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다거나 또는 뭐 디스크가 페일 나와서 부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쓰더라도 OS를 다시 깔고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복구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되면. 이게 다 그러니까 OS랑 어플리케이션이 전체 셋업이 다 된 상태에서 복구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백업 솔루션이다. 한계가 많네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신 서버 이중화. 저희는 줄여서 HA 솔루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 HA 솔루션은 단일 서비스를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이중화를 하고 그리고 그런 구성을 통해서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복구 방법론 중에 가장 빠른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빨리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또는 수초 이내, 수분 이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싸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단점은 네. 1대1로 서버를 추가 구성해야 되는 부분, 네. 그리고 안에 소프트웨어도 추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인프라 도입 비용이 증가된다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2배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2배나 또는 2.5배나 뭐. 그래요? 왜냐면 소프트웨어가 두 카피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또 이 HA용 솔루션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서버도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로직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리플리케이션이 돼요. 복제가 되기 네. 때문에 네. 액티브 쪽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됐다. 네. 그러면은 스탠바이도 당연하게 네. 복제가 돼서 네. 둘 다 네.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뭐랄까 위험성이 더 커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복구 방법론을 같이 써야 되는 게 여러 개를. 그렇죠. 그래서 HA 쓰고 백업도 하고 뭐 이런 식에 대한 방법론이 좀 필요한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3-2-1 룰이 참 좋긴 한데 비용적인 부분이 그러네요. 네,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간다라고 담당자분들도 아마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비용이 허락하지 않아서 네, 못하고 계신 게 되게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원격지 소산 및 복제. 저희는 네. 이걸 뭐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많이 네, 얘기하고요. 네. 줄여서 DR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DR 솔루션 자체는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서버에 대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원격지의 데이터를 네. 실시간 또는 스케줄링으로 갖다 놓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웬 구간에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용선을 따라야 된다는 비용적인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용선이 사실은 꽤 비싸거든요. 많이 비싸죠. 네네네. 그리고 이 솔루션 자체가 HA보다 희한하게 더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원격지에 있는데 훨씬 더 느린데. 네네, 그렇죠. 네, 하긴 근데 뭐 우리 데이터 센터가 뭔가 망가지더라도 원격지에 있으니까 복구할 수 있는 안정성은 훨씬 높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근데 비싸다. 네, 비싸다. 에이.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비싸다. 원격지에 있으면 멀리 있으면. 근데 가장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삼성 SDS 과천 IDC 센터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기억해요. 네. 그때 이제 그 삼성생명이랑 몇 개 사이트가 전체 이제 마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이상이 아마 소요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DR 솔루션을 쓰고 계셨죠. 근데 왜 제대로 안 됐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이 아닌,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있는 존이 아닌 다른 쪽에서 절체를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이관돼야 되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IP가 바뀌었어.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도 다 재기동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도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비스 절체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나서도 잘 서비스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R이 구축을 정말 어렵게 했는데 막상 DR 상황 발생했는데 기대만큼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분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 존에서는 소프트웨어 패치 그리고 OS 패치도 다 했는데 저쪽은 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재기동을 해보거나 해봐야 되는데 절체를 다시 원복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는 세 가지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은 하드웨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토리지 스냅샷 기술입니다. 이 스토리지 스냅샷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내 펌웨어 OS 안에서 디스크의 변경 내용만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데이터 백업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원본에 대한 복사가 아니라 그 변경된 데이터 블록 위치를 리스트하고 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백업과 롤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냅샷 자체가 스토리지 내에 일부 공간을 할당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 확보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스토리지 장애나면 스냅샷도 이거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도 얘기했던 다른 솔루션들이 병행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복구 하나 하려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복구 방법론에서 다들 많이 질문하세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건 좋은데 가장 효과적인 재복구 방법은 뭐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네 가지 다 저렴하게 제공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다 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죠. 네, 그걸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왠지. 네, 맞습니다. 이 앞에 대한 그 질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복구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저희 많이 받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백업 솔루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네. 다만 백업 솔루션을 좀 더 보완해서 보완된 백업 솔루션을 가지고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좀 차세대 백업 솔루션 같은 그런 약간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발전된 백업 솔루션을 네. 설명하기에 앞서 이 네. 백업 솔루션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를 먼저 알아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알겠습니다. 트렌드의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백업에서 현재는 백업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이미지 백업 기술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 백업에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적인 풀 백업, 그리고 그에 따른 긴 백업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MS SQL, 뭐 익스체인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콘솔이 매우 복잡하다. 그죠? 관리 콘솔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죠. 각각 관리해야겠네요. 애플리케이션마다. 맞습니다. 각각 메뉴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각각 어플리케이션별로 복원하는 풀셋이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관리 콘솔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되게 어렵다는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백업 트렌드의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시스템 백업이 이런 기능들을 대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풀 백업을 영구 증분 백업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잡한 관리 콘솔을 디스크 단위로만 백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쉬운 UI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데이터 단위 복구는 어떻게 하냐? 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디스크를 백업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데이터의 단위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저장하는 기술까지 다 탑재가 된 것들이 요즘 세대의 시스템 인지 백업 기술입니다. 요즘엔 다 그런 백업 솔루션이면 이 시스템 인지 백업 기반이겠어요? 다는 아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제품은 이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 트렌드 자체가 복잡성을 해소한 빠르고 단순화된 백업 및 복구를 원하는 트렌드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는 여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구가 가능한 매우 쉬운 재복구 솔루션에 대한 정의를 시스템 이미지 백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구가 가능하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안 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이 정의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 백업 솔루션과 우리 시스템 이미지 백업 솔루션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데이터 백업 솔루션 벤더사들이 이미지 백업 옛날에 대해 약간 그 편견 아닌 오해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로 지금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이미지 백업은 옛날 이미지 백업을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 단위로 복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미지 백업이라는 기술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가 최초 이제 유명한 이미지 백업이 있죠. A사. 네, A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서는 디스크 단위로 백업했기 때문에 데이터 단위에 대한 복원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의 이미지 백업 솔루션은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백업 솔루션들은 VSS라는 기술을 사용하여서 MS SQL 또는 익스체인지, M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게 다 100% 정확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100% 정확성을 보장한다는 게 대단하네요. 네, 그거는 API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오라클도 VSS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또한 이미지 백업 솔루션으로 백업을 받더라도 100% 복구에 대한 보장을 개런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가상화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백업이 이미지 백업은 안 된다. 왜냐하면 디스크만 백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100% 동일한 VM 단위에 대한 백업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약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V사에 그 N 백업 제품이 나와 있는데 있네요. 백업. 그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요즘에 대중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제거, 그리고 원거리에 대한 웬 복제 기능이 최초로 자연스럽게 구현된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복 제거 기술과 DR 복제 기능이 이미지 백업 기술에서도 동일하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 플레이어 분들, 네. 세일즈 플레이어 분들이 네. 갖고 계신 오해는 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생각하셨던 단위에 대한 복구나 어떠한 기능들이 대동소이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과거의 데이터 백업에서만 제공했었던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는 이미지 백업에서도 다 된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옆에 있는 좀 상세한 도표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략적인 그 데이터 백업과 이미지 백업에 대한 기능에 대한 차이는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알겠어. 그런데 우리 환경, 우리 회사의 환경에서는 어떤 솔루션이 맞을까? 네네네. 우리 비싸고 좋은 그 제품이 좋을까? 아니면은 이미지 백업 솔루션도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관리자의 운영 지식에 따라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관리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백업 전담 담당자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관점에서 OS와 데이터베이스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데이터 단위로 복원하는 게 더 빨리 복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데이터 백업 솔루션 선택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가 없어.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 전체적인 복구가 가능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미지 백업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에 대한 관리자 마인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복잡하고 좀 세밀한 복구 방법론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백업. 하지만 심플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여기까지 되게 쉬우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 서버를 보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환경들이 대부분 윈도우 리눅스가 한 90% 그리고 약 한 10%는 유닉스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90% 안에는 가상화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화와 그리고 윈도우 리눅스 요 세 가지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둘 다 어떤 거를 선택해도 백업과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유닉스가 껴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데이터 백업을 가셔야 된다. 아직은 이미지 백업에서는 안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지 백업에서도 구현되는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쪽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죠. 유닉스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U2L이라고 얘기하죠.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운영 플랫폼 자체가 이제 윈도우 리눅스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더들이 투자 안 하는 거네요, 유닉스는 이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 솔루션들을 선택하는 고객사분들이 복잡한 환경이 많으세요. 네, 그렇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라클 RAC 클러스터 이런 건 되게 이제 크리티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장비이기도 하거든요. 뭐 장애나면 진짜 큰일 나는 정말 큰일 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데이터 백업 솔루션으로 좀 백업을 받으시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MS 기반의 솔루션들에 대한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VSS로 전체적으로 정확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플하게 봤을 때는 MS 기반의 클러스터 기반에 대한 전체 플랫폼은 이미지 백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구축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복구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밀한 복구가 필요하면은 데이터 백업,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미지 백업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벤더의 네임 밸류가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많이 이제 그 V사를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 50% 이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품이 뛰어난 건 맞지만 먼저 네임 밸류를 먹고 가는 거죠. 그렇죠. 뭐 글로벌 1등인데 어떡해요. 유명한 건 어쩔 수 없지 뭐. 다 유명한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유명한 거고. 하지만 유명한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가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미지 백업 솔루션을 좀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선택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